네. 이제 도커 수험을 AWS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 쉽고 빠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충섭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도커에 또 특히 관심이 많아서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 블로그도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환경에 이제 도커 수험 클러스터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또 쉽고 빠르게 배포하는 방법과 그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무중단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서버 모니터링을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하는 걸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시간이 한 30분인데 최대한 빠르게 해서 데모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스타트업 개발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한정된 자원의 소규모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도 하고 서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evOps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개발과 운영을 이제 같이 한다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사실 DevOps를 하고 있는 거죠. 개발도 하고 서버 관리도 하고 또 배포도 하고 확장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개발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개발은 계속 해야 되고 이제 서버 관리나 배포 확장 같은 경우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운영 자체는 최대한 이제 쉽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소규모 스타트업의 개발자의 꿈인 거죠. 이제 어렵고 복잡한 거는 하기 싫다 이런 거고요. 이제 그런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굉장히 편해졌죠. 예전 같으면은 서버를 하드웨어를 사서 거기 OS를 설치하고 뭐 네트워크 설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클릭만으로 서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마존 웹 서비스 소개글에 보면은 인프라는 아마존에 맡기시고 이제 개발에 집중하세요라는 이제 문구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람다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은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등장한 것이 도커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대세가 이제 컨테이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예전보다 더 쉽게 이제 개발과 테스트 운영을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나 확장, 롤백 운영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진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개발자의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도커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도커 수험이라는 거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었고, 이 아마존 웹 서비스랑 도커 수험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뭔가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도커 수험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명령어로 이제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고 빠르다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도커를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실 텐데,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명령어가 이제 도커 런하고 이제 이미지를 쓰시면 되는데, 그거를 수험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단지 그 도커 런을 도커 서비스 크리에이트로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원래 도커는 한 호스트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도커 수험 클러스터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서비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추가 프로그램 설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커 이미 다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거기서 도커 수험 이닛이라는 명령어만 치면은 자동으로 그 도커가 이제 수험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서버에서 이제 클러스터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커 수험 조인하고 이제 그 매니저 노드에 IP와 시크릿 키를 입력을 하면 바로 이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고요. 실제로 그 수험 모드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도커 안에 이제 키밸류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생기고, 또 멀티호스트 네트워크 기능과 뭐 스케줄러, 모니터링, 도메인 네임 서버, 로드 밸런싱 등의 기능을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 또 이게 다른 프로세스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관리에 이슈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티 매니저 노드라 그래서 이 매니저 노드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매니저 노드가 죽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가 다운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쉽게 이제 라프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3대, 5대 이렇게 멀티 매니저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대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제 테스트할 때 보통 다른 클러스터 툴들은 막 3대씩 설치를 해야지만 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한 대만 설치해서 바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뭐 클러스터링, 스케줄링, 뭐 롤링 업데이트, 그리고 스케일 아웃, 서비스 디스커버리, 뭐 내장 DNS에 자동으로 등록하고 삭제하는 기능, 그리고 여러 호스트를 같은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기능, 로드 밸런싱 등의 기능이 있고요. 이런 각각의 단어를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아시는 분은 중복이 될 거고 모르시는 분은 제가 또 설명이 어려워서 이제 데모를 통해서 직접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도커 수험을 어떻게 할지 데모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커4 AWS라고 도커에서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ELB와 또 매니저 노드, 워커 노드를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 ELB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모든 노드를 이제 다 바라보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에서 포트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ELB에도 이제 포트가 자동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만 관리를 하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보통 한 대, 3대, 5대, 10대 이렇게 뭐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커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대 이상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노드 개수를 수정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도커 수험 클러스터에 조인이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로그를 클라우드 와치에 저장이 되고 그거를 이제 활용을 또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이제 자동으로 다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파이썬과 레디스 그리고 단넷과 포스트그레스QL 노드 이 5개의 서비스가 하나로 이제 합쳐져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저 보트라는 거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고 저 리절트라는 거는 이제 관리자가 설문조사를 몇 번 했는지를 확인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워커라는 거는 이제 레디스에 저장된 값을 읽어서 저 DB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워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밑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트 네트워크라고 제가 네트워크 그룹을 설정을 할 거고요. 오른쪽은 리절트 네트워크라는 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저 같은 네트워크에 있게 되면은 서버가 다르더라도 굉장히 쉽게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트에서 레디스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서버가 10대가 있으면 레디스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보트 네트워크에 같이 속해 있으면은 레디스라는 도메인 네임이 바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보트라는 컨테이너에서 레디스라는 주소로 그냥 접속을 하시면은 10대 중에 어디에 떠 있는지 아실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브 데모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도커4 AWS라는 이제 도커에서 제공을 하는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블 버전과 엣지 버전의 클라우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엣지 있게 엣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미리 지정된 설정 파일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 템플릿이 스택 네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험 사이즈의 매니저 노드는 일단 3대로 하고 워커 노드도 뭐 일단 3대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어떤 SSH 키를 사용할지 지정을 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한 번씩 돌면서 이제 임시 파일을 삭제를 하는 기능을 이제 활성화하실 수도 있고 또 이거는 클라우드 와치에 로깅을 쌓겠다라는 기능이고요. 예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매니저 노드는 좀 하는 일이 많으니까 제가 M4 라지로 설정을 하고 워커는 한 T2 스몰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또 만지실 건 없고요.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서버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10분 정도 소요가 돼서 제가 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클라우드 포메이션 지금 화면이고요. 여기에 지금 도커포 AWS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었고 로그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여기 아웃풋에 보시면은 이제 매니저 노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바로 링크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총 EC2가 6개가 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대를 매니저 노드로 했기 때문에 매니저 노드를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퍼블릭 DNS 주소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실제적인 명령어를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접속을 한 화면이고요. 한번 도커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리더와 리처블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매니저 노드인데 그 중에 리더가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저 중에 하나가 죽게 되면은 다른 게 리더가 자동으로 되고, 지금 저 매니저 스테이터스에 표시가 안 돼 있는 3대는 워커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서비스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비주얼라이저라는 서비스를 생성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 크리에이트 명령어에 이제 이름은 비주고 이제 바깥에서 5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제 매니저 노드에다가 그 컨스트레인트 옵션을 줘가지고 매니저 노드에 실행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인드한 거는 도커 소켓 파일을 이제 바인딩을 했고요. 네, 실행을 했으니까 서비스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 총 제가 한 개만 띄웠기 때문에 한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5000번 포트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 5000번 포트로 지금 접속을 한 화면이고요. 제가 지금 도메인 주소를 aws.servicura.com으로 했는데요. 그게 ELB에 세팅되어 있는 그 A 레코드를 제가 aws.servicura.com이라는 걸로 그냥 매핑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ELB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접속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비주얼라이저가 하는 역할은 지금 이 도커 수험 클러스터의 상태를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워커가 3대가 보이시고 매니저가 2대가 있고 또 여기 매니저 총 3대가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이 서비스 하나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단순한 명령어 속에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5000번 포트를 열었는데 지금 접속이 바로 됐잖아요. 6대 중에 어디에 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그레스 네트워크라는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5000번 포트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지금 6대 서버 전체에 5000번 포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6대 서버 중 어디서든 5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은 그 내부에 어떤 컨테이너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5000번 포트로 들어온 요청이 내부의 특정 컨테이너로 요청을 다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총 5대의 컨테이너가 떠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4567이라는 포트를 오픈을 하고 글로 요청을 날리게 되면은 저 5대의 컨테이너에 알아서 이제 부하 분산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서비스를 생성한 것만으로도 서비스 디스커버리나 뭐 어떤 로드 밸런싱 그런 것까지 다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씩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 건데요. 지금 보면은 네트워크 크리에이트하고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는 종류로 이제 보트 네트워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 보트 네트워크는 그 6대 서버 전체에 이제 생성이 되는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속한 서비스들은 그 서비스 이름으로 자동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보트라는 서비스를 생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름은 보트라고 했고 3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고 이제 보트 네트워크에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트라는 서비스가 하나가 추가가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서버가 하나 떴네요. 이 설문조사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누가 더 많이 참석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밑에 D39라는 컨테이너 아이디가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컨테이너에 접속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화면에 출력을 했고요. 지금 하나를 띄웠는데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세대로 지금 한번 바로 늘려보겠습니다. 스케일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보트는 지금 세대로 늘려라라는 명령어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비주얼라이저를 보시면은 지금 6대의 서버 중에 지금 빨간색은 지금 그 이미지를 풀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노란색으로 바뀐 거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정상적으로 보트 컨테이너가 총 3개가 되었고요. 지금 똑같이 3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은 저 밑에 있는 3개 중에 알아서 이제 접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컨테이너 아이디가 아까랑 또 달라졌죠. 0D라는 컨테이너로 접속을 했고 또 새로 고침을 하다 보면은 뭐 D3으로 접속할 때도 있고 3, 4로 접속할 때도 있고 이런 부하 분산 같은 경우를 제가 아무런 것도 안 하고 단지 그냥 명령어 하나만으로 했고 이제 도커 수험이 그거를 다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백엔드 개발자니까 백엔드에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버 에러가 나는데 레디스에다가 줘야 되는데 아직 제 레디스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에러가 나는 거고 의도된 실수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레디스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레디스라는 이름을 줬고 레디스를 서비스를 실행을 했고요. 이제 비주얼라이저를 확인을 해보면 네, 또 6대 중에 한 곳에 레디스가 떴고요. 다시 투표를 해볼게요. 네, 여전히 에러가 나는데 혹시 왜 에러 나는지 아시나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네트워크 설정을 따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지 그 레디스라는 이름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서비스를 생성을 할 때 네트워크 옵션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아까 보트 네트워크에다가 바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생성한 서비스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RM 명령어를 주시면은 네, 아까 썼던 레디스가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를 한 줄을 더 추가를 했죠. 지금 보트 네트워크라는 거에 레디스를 이제 실행을 했고 투표를 하면은 네, 투표가 잘 됐네요. 이제 레디스에 저 투표 결과가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제 나머지 서비스들을 하나씩 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는 보트 네트워크가 아니라 리절트 네트워크에 속한 서비스니까 먼저 리절트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을 실행을 합니다. 이름은 DB고 네트워크는 리절트 네트워크고 D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매니저 노드에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컨스트레인트 옵션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워커를 또 생성을 해야겠죠. 이제 이 워커가 실행이 되면은 저 워커는 네트워크를 제가 2개를 줬어요. 왜냐면은 아까 왼쪽에 존재하는 레디스와 오른쪽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DB가 그 둘 다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트워크 옵션을 2개를 줘서 지금 이 워커 같은 경우는 레디스에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 DB에도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워커가 이제 레디스에서 값을 읽어서 이제 DB로 전달을 할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투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리절트라는 걸 만들 거고요. 이건 3001번으로 오픈을 했고 처음부터 리플리카스 옵션을 줘가지고 2대를 실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워커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리절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DB도 지금 떠 있네요. 지금 보면 워커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1번으로 접속을 해보면은 떠야 되는데 잘 안 뜨죠. 원래 데모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잘 떴네요. 누군가 벌써 오셔서 투표를 하셨어요. 16개. 지금 계속 올라가네요. 실시간으로 좀 보이죠? 지금 보니까 백엔드 개발자분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도커 또 발표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혹시 왜 들어오셨는지.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인기가 없어요. 원래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17분밖에 투표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획자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재미없는 설문조사 하지 말고 더 재밌는 설문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기존의 설문조사를 제가 버전 2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개발을 선택을 하라고 했으면은 이거를 업데이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네트워크가 좀 느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에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그가 조금 느리네요. 에그가 접속이 끊겼어요. 안 돼. 네, 제가 일단은 급한 대로 핫스팟을 켜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데모가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없네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접속이 잘 됐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서버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어차피 매니저 3개 중에 한 군데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접속이 됐네요.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명령어를 통해서 재미없었던 설문조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명령어를 보시면은 서비스 업데이트라는 명령어에 아까는 제가 서비큐라의 샘플 보트 태그는 1을 실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2번 태그를 이제 사용하도록 업데이트 명령어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보트가 지금 2번으로 업데이트가 2개가 다 됐고요. 이게 지금 빨라서 안 보이긴 했는데 이게 한 대씩 올라가고 그게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 게 올라가고 또 그게 완료가 되면은 또 그 다음 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접속하시던 분들은 접속이 끊기는 일이 없이 이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개수는 당연히 옵션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재밌는 설문조사로 바뀌었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재밌어졌어요. 이제 부먹이냐 찍먹이냐를 선택하는 설문조사가 됐고요. 지금 결과 같은 경우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 화면도 이제 버전 2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샘플 리절트 태그 버전 2번째 거를 이제 원래 이름인 리절트에서 업데이트 명령어를 하도록 했고요. 이제 비주얼라이저를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 아직 이게 리절트는 버전이 1인데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2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는 올라왔고요. 여기서 하나 원래 있던 게 사라지고 이제 어딘가에서 뜨겠죠? 네, 여기 떴네요. 지금 하나가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 게 이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정상적으로 이제 부먹이냐 찍먹이냐로 업데이트가 잘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서비스를 다 업데이트를 하고 배포를 했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차례인데요. 이제 모니터링은 제가 프로메테우스라는 툴과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볼 건데요. 이게 굉장히 서비스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도 띄워야 되고 또 그 서비스의 상태를 읽는 그 프로그램도 다 띄워야 되는데 그걸 명령어로 다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택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스택 같은 경우는 도커 컴포즈를 보시면은 도커 컴포즈가 이제 야물 파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서비스 설정을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또 C 어드바이저라는 설정하고 또 노드 익스포터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이제 그라파나 이렇게 총 5개의 서비스를 띄울 거고요.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스택 디플로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제 실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트워크와 서비스들이 다 하나씩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저를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버에 프로그램이 상주를 해서 이제 모니터링 값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옵션 중에 이게 글로벌 true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서버에 무조건 한 대씩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리플리케이션 옵션으로 제가 개수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현재 떠 있는 모든 서버에 한 대씩만 이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서버에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올렸고요.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프로메테우스 화면이고요. 프로메테우스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6대 서버잖아요. 6대 서버에서 C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요. 노드 익스포터 같은 경우는 실제 서버 호스트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지금 언노운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업으로 바뀔 거고요. 이제 그라파나로 접속을 해서 실제 현재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괜찮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대시보드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걸 보여주는 대시보드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게 되면은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은 총 6대의 노드가 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컨테이너가 몇 개인지 뭐 CPU 사용량이라던가 뭐 디스크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라파나 옵션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대시보드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복잡한 것을 이제 스택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또 명령어 한 줄로 전체 서버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클라우드 와치에 어떻게 로그가 쌓였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에 가보시면은 지금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컨테이너별로 이제 로그가 쌓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를 그냥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그 컨테이너에서 생성이 되는 로그가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데모는 마치겠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도커포 AWS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수험 클러스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굉장히 쉽게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도커 수험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노드라는 개념과 서비스, 그리고 인그레스 네트워크와 오버레이 네트워크, 또 로드 밸런싱, DNS, 또 스택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항상 이제 궁금한 게 다른 오케스트레이션 툴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ECS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세션도 많이 했었는데 ECS만큼 이제 도커 수험도 쉽고 또 ECS가 가지는 강점도 있지만 또 이제 도커 수험이 가지는 또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쿠버네티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쿠버네티스가 확실히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설정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담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관리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펄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제 펄을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개발자가 가져야 할 3가지 미덕이라 그래서 게으름과 조바심과 거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개발자들은 최대한 게을러지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툴을 써가지고 이제 게을러지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도커 수험에 대한 글은 이게 링크에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좀 더 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네, 한번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설명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